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네. 어떤 종목이 그렇게 걱정되셔서 또 방송 전에 연락을 주셨을까요? 클래시스 아, 클래시스요. 매수가랑 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4,000원에 20% 갖고 있어요. 아, 34,000원에 20% 정도요. 아, 혹시 네.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지난주 같은데요. 아,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네, 들어가셨군요. 지난주면은 들어가셨다가 이제 최근에 계속 밀려서 네. 걱정이 많이 되실 예, 것 예. 같은데 일단은 뭐 매수가까지 기다릴 만한지 부정인지 긍정인지부터 의견을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내부는 클래시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부정인지 긍정인지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오, 다행히. 네, 그래도 네 분 모두 긍정 의견 주셨습니다. 네, 사실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긍정 의견이 사실 많았던 맞아요. 그런 종목이잖아요. 네. 더 자세한 또 전략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신일섭 소장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매수가까지 과연 올 수 있을까요, 소장님? 네,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국 쪽이 아닌 것, 그리고 침습이 아니라 비침습, 이렇게 상대적으로 강하거든요, 흐름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요 시장이 열리기 전에, 그러니까 비침습 기기 시장이 열리기 전에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이제 보톡스 필러 합쳐서 뭐 보필러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굉장히 적이 됐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맞는 평상적인 어떤 저기가 됐죠. 근데 그게 이제 침습이죠. 피부를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사를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거부감이 컸죠. 아무리 이뻐지고 싶은 욕망이 크더라도 주사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못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파마리서치에서 힐러가 나왔잖아요. 리쥬란 힐러가. 근데 그건 정말로 아프거든요. 제가 맞아본 건 아닌데 진짜 아파서 못 맞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비침습 시장이 열린 거죠. 물론 그것도 도트로 두들기는 건 하지만 침으로 뚫고 피부로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형태가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로 나뉜 거죠. 슈링크 같은 경우에는 RF를 이용한 것이고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저기죠. 고주파죠. 그리고 지금 이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레이저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얘네들이 또 이제 아까 지역별로 나누면 중국이 아닌 거예요. 제이시스 메디칼은 지금 미국에서 성과가 좋고 클래시스는 브라질에서 성과가 좋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이시스 메디칼, 그 다음에 루트로닉 지금 거래 정지 상태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싼 거는 더블로를 만드는 하이로닉이 있죠. 그 다음에 클래시스, 여기에 다른 거 말하면 비올도 있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8월 달 정도에 다 주가가 과열권이에요. 이거를 MSCD니 아니면은 저기 일목균형표에 저기 양운의 단니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설정한 건 RSI인데 지금 70을 넘으면 과열권으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과열권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신규 매수 금지죠. 아무리 좋아도 그 종목이. 지금 보면은 다 똑같아요. 8월달, 9월달에 전부 다 과열권이었던 시점에 거기서 다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죠. 루트노닉은 거래 정지가 되었으니까 빼고 제이시스 메디칼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과열권에 들어갔을 때 신규 매수를 했으면 전부 다 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럼 어디서 사야 되느냐? 일단 과열권에서 벗어났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다 월봉입니다. 월봉에서 과열권에서 벗어난 다음에 어디서 사느냐?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지금 대부분 이 종목들은 다 급등을 했기 때문에 10개월 선에 먼저 닿게 될 거예요. 20개월 선에 달려면 너무나 많아요. 만약에 20개월 선까지 여기서 쳐져버린다면 시세가 꺾이는 거죠. 대부분 10개월 선에서 반등을 할 겁니다. 클래시스도 마찬가지고요. 제이시스 메디칼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개월 선에 따라 올라오고 있죠. 여기서 반등할 지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2023년에 제이시스 메디칼이 올라갈 때도 10개월 선에서 반등하고 다시 두 번째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클래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개월 선에 다 따라가고 있거든요. 8월 달에 이 저점이 지금 지지된 것도 10개월 선 근처였고요. 그래서 지금 이 클래시스는 정리를 하자면 과열권에서 벗어나서 지금 61대로 빠져나온 상태에다가 10개월 선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강한 반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34,000원 회복은 굉장히 가시권에 있다. 다만 시간이 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쯤 돼야겠죠. 10개월 선이 딱 거의 붙거나 약간 거의 자기 부상열차처럼 그 정도 가까이 가야지 반등이 나옵니다. 대신에 좋은 거는 10개월 선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으니, 왜냐면 그동안 상승을 했잖아요. 10개월의 이동 평균을 시세를 이동 평균으로 나타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부딪히는 거는 다음 달 되면은 봉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니까 위에서 다시 부딪힐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4만 원 가까이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대신에 항상 타이밍을 아주 빠르진 않으셨어요. 다행히 34,000원이 조금 더 늦었다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간에 34,000원 회복은 한두 달 내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4만 원 이상 다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당 5,000원에서 6,000원 일단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오겠죠. 10월 달에서 11월 달 중순 사이에 올 겁니다. 네. 일단은 지금은 과열권에 진입해 있는 것 같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조금은 장기적으로 기다려보자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지훈 본부장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파마리서치도 8% 넘게 빠졌고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도 6% 넘게 하락했는데 이 정도면 과대 낙폭주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들거든요. 그동안 또 워낙 전망이 좋았으니까요. 맞아요. 지금이라도 담아볼까 하시는 투자자분들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본부장님? 일단은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최근에 조금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게 특별히 뭐 악재가 나오거나 한 건 아니고 그동안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보이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기관이랑 금투가 그동안 매수를 하고 나서 따로 빠져나가는 흔적이 보이지가 않고 오늘 외국인도 다시 한번 좀 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또 실적 시즌에 맞춰서 클래시스는 좀 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또 이루다를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지금 클래시스가 워낙 슈링크로 유명한데 이루다 쪽도 지금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또 더욱더 볼륨을 확장하기 위해서 인수를 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더 안정적으로 좀 파이를 키워나가는 회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청자분이 좀 걱정하실 수는 있겠지만 3분기 실적 시즌에 맞춰서는 좀 여기 아마 지금 121선까지 좀 밀렸다가 여기서 3분기 실적 시즌 맞춰서 좀 횡보하다가 저는 방향을 틀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니까요. 그냥 보유하고 계시면 충분히 매수가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실 것 같고 또 유커들의 한국 귀환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지금 유커들이 오고 나서 관심 있는 분야가 화장품이라든지 뷰티 쪽 분야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우리나라 이 시술 시장은 워낙 또 실력도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계속해서 앞으로 실적은 좀 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보유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호재도 좀 기다리고 있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수익권에 올 것 같다라는 네. 의견들 들어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잘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래시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하나 실시대원 들어갔는데,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2만 5천 원에 10%. 12,500원이실까요? 12,500원에 네. 조금 들어가봤어요. 오늘 13,000원까지 맞아요. 또 올라갔었는데 조금 윗꼬리를 다는 네. 모습이었어요. 그럼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한화시스템 과연 어떨까요? 네. 긍정 의견을 네 분 다 주셨어요. 네. 그럼 조선일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서서 두 분은 좀 단기적으로 맞아요.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잠시 후에 또 의견 들어보도록 네. 하겠고요. 매니저님 하나시스템 우리 시청자님 계속 좀 가져가 보면 수익 챙겨가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단기적으로도 수익이 날 것 같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차트상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관심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동종목 같은 경우는 아랍에미레이트향으로 천공투라든지 관련해 가지고 매출이 계속 올리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아실 테니까 배제를 하고요. 차트상으로도 봤을 때 지난 7월 11일이죠. 그때 17,000원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상당 기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정이 들어왔는데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매도를 계속 하고 있다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일 전부터 외국인은 지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20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왔는데 단기적으로도 7월 11일 이후 저점을 어제 지난주 금요일 날 11,500원까지 해서 거의 한 30, 40% 이상 조정을 했는데 단기적으로도 지금 거의 봤을 때는 지지선을 모두 다 이탈을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배열로 다 꼬여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괜찮은 모양새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매출 상황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방산 관련주들이 한 3년 내지 5년 정도의 매출이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매출 관련해서 영업이익하고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말씀드린 대로 바닥을 잡았으니까 좀 단기적인 이슈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중장기상으로도 말씀드린 대로 바닥 잡았으니까 조금 한 달 이상 길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모멘텀도 괜찮고 네. 장기적으로 차트 기술적으로도 보면 괜찮다라고 이런 긍정의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그러면 최진욱 팀장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앞서서 이 방산 관련주들 대신에 중국 소비주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래도 하나시스템은 긍정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팀장님? 일단 전일 매수를 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제가 네. 긍정 의견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아. 일단 이제 전일 보니까 도지 캔들이 일단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방향성을 잡아주려는 흐름들이 지금 바닥에서 들어와준 부분들이거든요. 보통적으로 방향성이 잡힌 상황에서 보통 이제 어느 정도 바닥까지 빠졌다고 하게 되면 보합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폭을 개연성을 보여준다 하게 되면 제가 부정 의견을 드렸을 텐데 일단은 위쪽으로 방향을 틀어주는 역할의 캔들이 오늘 좀 들어와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로만 봐도 일단 단기적인 상승 그림의 흐름이 일단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 좀 긍정 의견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사실 이제 수출입은행에서 한도에 대한 규제 부분들이 지금도 뭐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일단은 약속 부분들, 수주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미 잡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수출입은행 쪽에서에 대한 어느 부분 연결고리가 지금 끊겨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방산 쪽이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안 나오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 부분들은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수출입은행의 규제가 풀릴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만약 규제가 풀리면서 폴란드 쪽에 대한 수출 문제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방산 같은 경우 지금 바닥까지 많이 빠져 있고 그렇다고 실적이 안 찍히는 기업들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한 차례 좀 급등력도 나와줄 가능성도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일단 저는 바닥에서는 확실히 좀 잘 잡은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내가 지금 잡았던 매수가 그러니까 전일 도지 캔들의 시가 라인을 만약에 이탈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거기는 저는 좀 손절을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도지 캔들의 좀 시가 라인을 이탈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지금까지 해서 한 두 자리 숫자의 수익률은 단기적으로 한 번 더 가지고 가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해서 긍정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바닥은 잡았지 않았을까 그런 의견은 또 동일하네요. 뭐 일단 두 번째 종목까지는 올 긍정이 나왔으니까요. 네. 오늘 뭔가 흐름이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그럼 계속해서 바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아까 네. 우양. 아, 무양 가지고 계시고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아, 예. 매수가가 5,740원이고요. 네. 비중은 30% 정도 됐습니다. 아, 5,740원에 들어가셨거든요. 5,740원에 매수했어요. 아, 그때 빠지는 날 네. 매수를 하셨다고 지금 22% 급락했거든요. 아. 지난주에. 그날 그때 들어가신 것 거예요?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이후로 좀 계속 밀려서 걱정이 많이 되실 네.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한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양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세요. 네. 소장님을 제외하고는 올 긍정이 그래도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시청자님께 한번 근데 여쭤보고 싶어요. 네. 왜 급락했을 때 그때 들어가셨는지 궁금한데 왜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저요? 네. 자, 저한테 말씀하신 아, 그때 급락했을 때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네. 모멘텀으로 좀 들어가셨는지 궁금해서요, 시청자님. 아, 그 소문에 의하면 그것이 그 우양이 그 회사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한번 들어봤습니다. 쭉 들어보니까 그때가 별로 많이 뭐 올라간 것도 아니고 내려간 것도 아니고 해서 적당해서 잡았습니다. 네. 아, 회사가 괜찮아 보이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네, 최진욱 네, 팀장님께서도 긍정 의견을 주셨잖아요. 회사 본업의 모멘텀이 괜찮아서 긍정을 주신 건지 좀 기술적으로 보셨을 때 매수가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의견이실까요? 저는 모멘텀을 보고 좀 긍정을 드렸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양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좀 기대가 되는 모멘텀이 냉동 핫도그입니다. 그러니까 핫도그가 지금 미국에서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저는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핫도그 하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인스턴트 쪽에 대한 제품이 활성화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한식이나 이런 부분들의 좀 제품의 다변화가 일어난다고 하게 되면은 보통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인스턴트 쪽에 대한 상용화가 많이 잘 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핫도그나 햄버거 같은 경우는
자국 내에서의 좀 생산 부분들이 확실하게 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우양이 지금 핫도그 같은 경우가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고 합니다. 오. 거기 지금 냉동김밥도 마찬가지죠. 냉동김밥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 쪽에서는 없어서 못 팔 지경이고 사실 이 부분들이 K푸드만 겹쳐가지고 나오는 부분들이 아니라 저는 K팝의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K팝과 플러스 K푸드까지 합쳐지다 보니까 인지도 부분들이 일단은 상당 부분 차지를 하니까 지금 핫도그 부분들이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 캐파 증설 관련한 이야기가 또 나와줄 수가 있겠죠. 거기에 또 추가 증설 라인을 조금 더 확장을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결국엔 공급에 대해서 수요를 계속적으로 늘릴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지금에 찍혀 있는 숫자가 오히려 저는 더 위로 찍힐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지수 영향이 굉장히 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지금 식품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용하게 많이 움직입니다. 조용하게 많이 움직이고 그렇게 거래대금도 많이 몰리지가 않는데 보통 저는 조선주랑 좀 움직일 때가 가장 좀 비슷한 섹터가 좀 식품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 개인들한테 많은 관심이 없을 때 주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 같은 경우가 딱 모아가기가 또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 하반기에 저는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 현상들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뭐 그렇게 되면 지금의 주가 같은 경우는 회귀를 해서 다시 되돌림 현상이 나와줄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바닥이 잡혀야 됩니다. 일단 지금 바닥이 잡히고 있는 모습들이 우양 측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바닥이 잡히는 부분들이 형성이 되고 보합을 유지한다든지 한 번 더 좀 방향성 위로 잡아줄 만한 캔들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 거기서 좀 거래 대금까지 명확하게 들어와 준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거기가 단기적으로 바닥으로 판단을 하고 저는 좀 추가 매수 의견을 좀 드릴 것 같아요. 단 지금 비중이 한 30% 정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30%의 추가 매수를 한 번에 들어가기보다는 15% 나눠가지고 총 2번 정도의 추가 매수 진행을 해서 평단을 확실히 조정을 해야 됩니다. 평단을 확실하게 조정을 한 다음에 저는 오히려 올해 하반기까지는 조금 더 끌고 가는 매매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좀 기업을 좋게 보셔서 들어갔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 부분이 또 많다고 하시니까 좀 안심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실적 부분도 받쳐주고 우리 최진혁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뭐 하반기 주도주로 식품주 하나는 포트폴리오에 꼭 넣어놔야 할 것 네.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정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분께서 부정 의견을 들어주셨죠. 그러니까요. 우리 신일섭 소장님께서 들어주셨는데 우양이 뭐 좋은 기업이라고는 하는데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 부정을 두신 걸까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저는 김밥하고 핫도그는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밥은 우리나라의 식품이고 네. 핫도그나 햄버거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인들이 냉동식품을 많이 먹는 건 사실인데 네. 걔네는 도시락을 냉동식품으로 사 들어가는 걸 별 부담감이 없어 해요. 우리나라는 냉동식품 도시락으로 싸가면은 뭐라고 하겠죠. 근데 그거는 좋은데 지금 우양의 핫도그라는 이 하나의 아이템 가지고는 그렇죠. 지금 김밥 K푸드의 열풍에 기댄 이 부분이 계속되리라는 그 저기가 없습니다. 그럼 차라리 뭐 핫도그라면은 그러면 풀무원을 하는 게 낫겠죠. 지금 반등 시 매도를 하는 게 낫고 이거는 잘못 물리면은 정말 피곤해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전 근처에 오면은 매도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지금 20개월간 10개월 선이 지금 겹쳐 있는 부분에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면은 한번 다시 들어올릴 확률은 높으나 결국 그것도 5,000원에서 6,000원 레인지로 가면은 엄청난 매물벽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2019년부터 그 5,000원, 6,000원 라인에 정말로 많은 매물이 쌓여 있어요. 지금 그때마다 밀렸었던 이 장면들이 있거든요. 여긴 정말 강한 힘이 아니면 뚫기가 어렵고 거기를 맥시멈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이미 압박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근처에서 팔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조금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네, 두 분 의견 잘 참고하셔서 우리 시청자님 수익 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양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들고 계실까요? 셀바스 AI예요. 네, 셀바스 AI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1,400원에 비중은 20%예요. 21,400원에 21,400원에. 20%. 네. 네, 지금 셀바스 AI 4거래 연속으로 빠져서 우리 시청자님 아마 네.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3,400 정도 남는 게 한 2번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언제 팔지를 모르고 그냥 아. 놔뒀더니 지금 그보다 훨씬 많이 쭉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수익이 조금 없어야 나셨는데 아마 매도를 네. 못 하신 것 같아요. 네. 네네네. 그럼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감사합니다. 분 준비되셨으면 네. 팻말 들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아, 의견이 네. 반으로 갈렸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AI가 참 핫했었는데 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좀 밀리고 있거든요. 워낙 또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조선일 매니저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AI가 과연 다시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네, AI 관련해서는 뭐 또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꼭 관심 있게 지켜볼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약간 이제 시세를 일정 부분을 형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금년 3월 달에 거의 AI 관련 영상기기나 의료 관련주들이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조정이 나왔는데 일정 부분 대표적인 종목들 루닛이나 대표적인 종목들 보면은 이제 신고가를 내고 있다 약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게 대장은 아닙니다. 대장은 아닌데 2만 원대까지 2만 1,000원대까지 매수 가격대까지 충분히 반등이 나오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뭐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입장에서 이제 10월 달부터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데 셀바스 AI는 실적이 2분기보다는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실적이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10월 달부터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대주주, 그러니까 10억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이 큰 손들이 지금 양도세를 내기 싫어서 매도하는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약간 단기적인 쌍봉을 형성하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만 보면은 일봉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월봉상으로도 보면은 바닥을 오늘 딱 찍은 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바로 우상향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저점을 형성해서 바닥을 다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정 부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가 수직 하락하면서 단기적으로 바닥도 없이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양새인데요. 일정 부분 일봉상 캔들이 약간 약하게, 그러니까 작은 양봉이나 음봉이 형성이 3일 이상 형성될 때 그때 지금 이제 매수하실 분들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그리고 지금 30% 정도 갖고 있다는 지금 우리 20% 갖고 계시는데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비중을 더 늘리시지 마시고요. 일정 부분 3일 이상 작은 캔들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바닥을 잡고 분명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때 반등 시에 충분히 매수 가격 이상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AI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한 몇 년 이상 더 갈 것도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인 양도세 이슈 때문에 지금 거의 많이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들이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반등 나올 때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셀바스 AI 단기 반등 시에 좀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우리 청자님 잘 참고해 보셔서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요. 7775번님께서 슈어 소프트테크가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네. 1,960원에 30% 자율주행 관련주라 매수했는데 급락했네요. 보유하면 원금 회복 가능할까요? 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현재가가 5,000원대인데 만 원대 그러니까요. 매수하셨으면 좀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네 분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 과연 보유해야 할지 매도해야 할지 네 분 의견 바로 들어주시죠. 이번에도 네. 반으로 갈렸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지은 본부장님께 네. 한번 일단 그래도 먼저 긍정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이기도 하고요. 저희 주상전화 굉장히 단골 종목이기도 해요. 네. 요즘에 참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현대차 관련해서 이슈도 있었잖아요. 좀 이제 반등할 때가 된 건가요, 본부장님? 일단은 슈어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지금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밀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보유 의견을 드렸고요. 시청자분이 궁금하신 것처럼 매수가 이상까지 오고 또 수익까지 넘어가는 것까지는 제가 확답까지는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마이너스가 크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 테마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저는 비중 확대도 필요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반대로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면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 상태는 아니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현재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차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기도 했고 자율주행 테마라는 게 지금 당장 실현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재료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또 이슈로 엮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거라고 보여서 일단 증시도 안 좋고 굳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만한 매력적인 종목이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더 빠지지 않을 종목을 일단은 이왕 기다리신 거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비중 확대를 하시거나 좀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슈어소프트테크는 의견이 반반 나뉘어졌는데 그럼 네. 과연 이 종목은 어떨까요? 다음 종목 들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현대차를 갖고 계신 시청자분인데 18만 8,350원에 들어가셨대요. 오늘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비중이 20%거든요. 사실 현대차도 뭐 아무래도 전망이 좋은 종목 중에 하나로 네. 꼽히는데 네 분 이건 어떨까요?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역시. 네. 월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님 잘 들어가신 건지 네. 조선의 매니저님 현대차 어디까지 좀 보면 좋을까요? 중요한 부분에 오늘 조정 올 때 상당히 잘 들어가신 것 같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실적이 지금 3분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미 일정 부분 발표된 내용도 있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대차가 이제 중국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 규모가 다 줄이고 지금 거의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을 대체할 곳은 인도입니다. 인도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인구가 앞으로 중국보다 더 늘어나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GM 공장까지 인수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금 대시를 하고 있는데요. 공장 매출이 북미 지역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매출이 계속 꾸준히 늘고 있고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있는 국가이면서 전 세계의 많은 제조 회사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인데 네. 제대로 지금 보고서 투자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 IRA, 북미 지역 같은 게 IRA에 잘 대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이슈도 부각이 되면서 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내년에는 현대차나 기아차가 실적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여러분들 삼성전자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여러분들 자본금 금액이 현대차가 더 많습니다. 그 정도로 삼성전자보다 원래 투자를 많이 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현대차인데요. 성장성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대처를 하면서 그리고 전기차가 지금 새로운 먹거리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수소차는 약간 부진하고 있습니다만 전기차 쪽에서 매출을 계속 올리면서 앞으로 인도 쪽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마켓시어가 늘고 있기 때문에 한 5년 전 같은 경우에 5등을 하고 있던 현대차 기아가 네. 지금 3등까지 전 세계 글로벌에서 올라왔는데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앞으로 한 중장기 갖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더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조선의 매니저의 무료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 주상전화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소가 되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고민 많이 잘 해결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